안녕하세요. 저는 DKBMC 아키텍트 김지민입니다. 저는 현재 DKBMC에서 세일즈포스 아키텍트 업무를 맡고 있고요. 외부에서는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아키텍트는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잘 하기 위한 설계를 먼저 구현을 합니다. 이제 설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세일즈포스가 어떠한 기능들을 잘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개발을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 문서를 만들거나 개발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설계, 아키텍트,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그런 것을 관심 있게 공부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제 개발자부터 시작을 해서 아키텍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성향이 그렇다고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남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키텍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학습을 하고 남들보다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많이 남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정도가 가장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키텍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기초가 좀 더 확실하셨으면 하고요. 기초라는 거는 다른 것들이 아니고 좀 구조적으로 좀 잘 알고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적으로 남들한테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공부하시고 학습하시면은 아키텍트로 나중에 개발자에서 올라가시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고 고객의 의견을 잘 듣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듣고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컨셉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학 서적 또는 사이언스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전공자로서는 아무래도 비전공자보다는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등 실제로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용어들을 바로바로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큰 장점이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오다 보니 코딩이나 이런 것들도 먼저 경험하고 온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이든 전공자이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왔으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학습을 하시고 오시거나 평소에도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대기업을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조금 주변에서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어진 역할이 명확하고 확실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업무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많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개발뿐만이 아니고 고객들과 얘기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영업 같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연봉이나 이러한 기타 사항들보다는 개인에게 어떠한 부분을 많이 투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무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게 교육이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건지 업무에 대해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많이 해주는 회사에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래도 성장하면 할수록 회사 고객사들과 만났을 때 그 개인의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으면은 그 개인이 회사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KBMC는 일단은 프로젝트 끝나면 그 투입했던 기간만큼 휴가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휴가를 다녀옴으로써 개인이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프로젝트 수당이라는 것도 같이 주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좀 더 가장 큰 복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포스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학교에서 설계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딩도 이제 기술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본인의 이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계, 개발 둘 다 역량이 필요하고요. 세일즈포스 관련돼서는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데 아키텍트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 발표하는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개발자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 먼저 학습을 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키텍트로서 고객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 고객들이랑 의견 충돌 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라는 솔루션을 활용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고객사들 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시고 할 때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번 고객의 말을 곱씹어 본다거나 고객한테 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한다거나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이끌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고객이랑 얘기할 때 이제 제 의견이 수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반발이 있을 때는 조금 위축되는 경향은 있지만 그게 후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키텍트로서 다른 것보다는 인테리어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고객사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편안한 공간에 있다, 좀 더 이쁘다, 고객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 맞도록 하는 것이 아키텍트로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으로 되는 게 제 아키텍트로서의 생각입니다.